자, 우리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하남도 하남 위치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하남의 위치를 보면 지금 강동구랑 송파구랑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크기가 강동구랑 송파구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엄청 크죠? 근데 하남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좀 더 줌인을 해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산지죠. 그래서 아파트가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남에서 제일 아파트 값이 비싼 곳, 여기가 이제 위례거든요. 위례가 성남시도 있고 송파구 장지동도 있고 하남시에 하감동도 있어요. 근데 이 위례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위례라는 덩어리로 이해할 때 조금 더 재밌는 인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위례 빼고 이 송파구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지구가 이 하남시 감이동 감일동이에요. 여기가 오금동 그리고 거여동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감일지구라고 하고요. 이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은 3기 신도시로 유명한 하남 교산 3기 신도시가 나와요. 교산 신도시 위쪽으로 가면 이제 하남의 구도심이 나오죠. 여기 보면 신장동, 창우동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냥 어려우니까 하남시 검단산역, 그리고 하남시청역, 그리고 풍산역 이렇게 세 개 역은 구도심이다. 원래 아파트가 옛날부터 있었던 구도심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갈게요. 그리고 고덕이랑 붙어 있는 하남시의 망월동, 선동, 이 풍산동이 미사신도시예요. 그래서 미사부터 오늘 어떤 아파트들이 있고 입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미사신도시는요, 이 미사역을 끼고 미사호수공원을 둘러싼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거나 혹은 한강이랑 붙어 있으면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들이 대장 아파트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사의 대장 아파트는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라는 친구예요. 이 아파트가 평당가가 한 4,500 정도 하고 지금 37평의 실거래 평균가가 16억 3천으로 찍혀져 있죠. 이 아파트가 좋은 이유가요. 하남이라는 도시가 신도시로 들어올 때 브랜드 아파트랑 비브랜드 아파트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아파트일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더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GS 자이죠. 거기에 이 건폐율을 한번 보실래요? 13%.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딱 봐도 그냥 동간거리가 엄청 넓죠. 채광이 엄청 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게 상품 프리미엄이 있는 단지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학원가를 한번 볼게요. 이 가장 큰 미사의 학원가 중에 하나가 이 강변 센트럴자이 앞에 있거든요. 풍산동 학원가 117개가 있죠. 여기에 이제 유명한 학원이 뭐가 있냐면 수학의 CMS라는 학원이 있어요. 이게 대치동에 이제 본원이 있고 생각하는 황소랑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학원인데 이게 이제 미사강변 센트럴자이 앞에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청담어학원으로 유명하죠. 청담어학원이랑 연계되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내는 학원이 이제 에이프릴 어학원이라고 있어요. 이 에이프릴 어학원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대치동이나 강남에서 유명한 수학이랑 영어 학원이 이 앞에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에는 역세권보다도 그리고 한강뷰보다도 이런 브랜드 아파트 그리고 상품성, 학원가 이런 인프라가 대장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또 34평으로 봤을 때 전용 84로 봤을 때 가장 실거래가 강하게 나오는 단지가 이 미사강변 푸르지오예요. 미사강변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가장 장점, 이 지도에서 봤을 때 어떤 걸로 느껴지세요? 바로 옆에 미사 호수공원이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 단지에서 보면 이 호수뷰 자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보이시죠? 바로 나오죠. 호수뷰가 정말 이쁘게 나오는 단지. 이런 것들 어디서 봤나요? 우리 광명에서 그 헤리티지 자이 봤을 때 이렇게 이 탄천뷰가 나오거나 자연뷰가 잘 나오면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단지가 바로 그런 단지예요. 그리고 이 미사 강변 푸르지오의 장점은 또 이 윤술 초등학교를 바로 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윤술 초랑 윤술 중이 미사 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학군에 속해요. 그래서 호수 뷰를 보면서 내 자녀를 윤술초, 윤술중 이런 좋은 학군으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미사 강변 푸르지오 위에도 사실 큰 학원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망월동 학원가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학원 수로 보면은 아까 봤던 풍산동에 있는 학원가보다 더 크게 나오죠. 여기에는 어떤 학원이 있냐면 이제 수학에 생각하는 황소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영어로 치면 이제 폴리어 학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가도 어떻게 보면 아까 밑에 미사강변 센트럴자이보다 더 선호되는 학원가일 수도 있죠. 그래서 미사강변 프루지오도 이런 인프라적인 강점이 있어서 34평 같은 경우 대장의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는 아파트다. 그리고 조금 더 위로 가볼까요? 아까 그 학원가를 바로 끼고 있는 미사강변 스타일스라는 단지가 나오는데, 아까 미사를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하남 전체를 말씀드리면서 브랜드 아파트와 비브랜드 아파트, 그리고 임대단지와 민간 분양단지, 이런 것들이 섞인 거를 우리 소셜 믹스라고 합니다. 이 소셜 믹스가 잘 되어 있는 곳이 하남이고요. 이 소셜 믹스가 잘 되어 있는 입지에서는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크다. 이거는 오늘 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이 미사 강변 더샵 리버폴에 조금 더 여기랑 멀고요. 그리고 학원가랑도 조금 더 멀어요. 하지만 지금 평당가를 보실까요? 3,800대 4,200이죠. 이게 바로 미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미사 강변 더샵 리버폴에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미사 강변 초등학교가 있죠. 이 미사 강변 초등학교가 미사에서 1등, 2등 하는 초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바로 초품화로 보낼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 그래서 이 미사의 위쪽이 이제 선동입니다. 이 선동의 대장 아파트죠. 여기 미사 강변 2차 푸르지오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여기 이 한강이랑 바로 접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한강 뷰가 보이죠. 그런데 솔직히 어떠세요? 아까 그 미사 호수공원 뷰랑 한강 뷰 둘 중에 어디가 더 이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수공원 뷰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서울 도심에 있는 한강 뷰와 그리고 조금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강 뷰가 조금 다르죠. 왜냐면 주변에 개발된 인프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 한강의 프리미엄이 이 경기도보다는 서울의 중심으로 올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가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사 역세권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사 강변 골든 센트로가 있거든요. 아니, 이 옆에 보면은 미사 강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도 있고요. 이 브라운스톤 아파트도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 여긴 또 3억 차이고 바로 옆에 있는데 또 2억 차이. 연식이 차이 나나 봤더니 이제 강변 브라운스톤은 9년 차, 골든 센트로 13년 차, 효성 해링턴 10년 차. 오히려 골든 센트로가 제일 오래된 아파트죠. 이유는 뭐냐면 이 옆에 NHF 아파트라는 게 있죠. 우리 임대 아파트와 섞인 소셜 믹스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소셜 믹스 아파트가 분양 전환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임대로만 계속 돌아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으로 전환돼서 일반 거래가 되는 아파트가 있고 아닌 아파트가 있는데, 브라운스톤 아파트랑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분양 전환이 끝난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민간 분양으로 갔던 이 골든 센트로가 집값이 더 셀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5호선 역세권 아파트가 사실 미사 신도시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사강변 골든 센트로 초역세권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밀리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냐면 5호선이 생각보다 강남으로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5호선을 타고 나면 이 강동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강동역에서 또 두 개의 선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천호역으로 가고요. 하나는 둔촌동역으로 갑니다. 이 강동역에서 지선으로 5호선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남으로 가는 곳, 이제 하나는 마천으로 가는 곳. 그래서 배차 간격도 당연히 강동까지는 더 자주 오고요. 이 뒤에 길동역이랑 둔촌역으로 갈리는 순간 배차 간격이 조금 더 길어지죠. 이 5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가려면 일단 강동역으로 갔다가 강동역에서 다시 마천행을 타서 올림픽공원을 내린 다음에 올림픽공원에서 내려서 다시 9호선을 타야 되는, 지리적으로 강남이랑 너무 가까워서 좋은 지역이지만 대중교통으로는 강남 접근성이 오히려 약점인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저는 2, 3년 내로 바뀔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 고덕역 앞에 9호선이 이제 연결이 되는 공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환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사역에서 세정거장 가면 이제 9호선 급행을 탈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 강동에서 살았어요. 이 강동이라는 지역은요, 강남으로 가지 않으면 생각보다 놀 곳도 많이 없고요. 일자리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덕 신도시가
9호선이 들어오고 나서와 전이 가격이 많이 다를 거고 9호선이 확정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요. 이런 것들 어떻게 알 수 있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둔촌 주공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가 이 둔촌 오륜역이 들어오기 전과 후에, 계획이 확정되기 전과 후의 가격이 많이 달랐었거든요. 이 강남 접근성이라는 게 부동산 집값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이 강동의 이 둔촌 주공을 보셨던 분들 모두 다 통감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간접적이지만 이 미사의 5호선 초역세권 아파트들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여요. 5호선 초역세권을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른쪽으로 또 내려오면요, 이제는 구도심, 하남의 구도심이 보이실 텐데, 이 구도심에서 예전에 인기 있던 아파트는 이제 하남시청역 앞에 신장 에코타운 1, 2, 3단지가 있어요. 2단지 같은 경우는 34평으로 단일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1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랑 더 가까운데 이제 25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인기가 많던 단지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하남 건단산역으로 가시면 하남 대명 강변타운이라는 아파트가 나올 거예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28평 같은 경우를 보면 3년의 상승률이 31%, 그리고 지난 상승장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상승률이 130%, 생각보다 좀 높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초역세권인 것도 있고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기도 하고요. 그 뒤에는 바로 이 신세계백화점이랑 스타필드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슬생권이라고 하죠. 슬생권이자 대단지이자 역세권인 아파트. 그리고 이 하남 검단산역 바로 밑에는 지금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그다음에 하남 교산 S 원블럭 이런 것들이 보이죠. 맞아요. 여기가 하남 교산 신도시랑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급에 걱정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공급이 들어오면 누구보다 이제 군집성이 좋아지고 생활권이 좋아질 지역이 바로 이 하남 검단산 지역이에요. 근데 이 5호선 역세권 구도심에 진짜 대장은 따로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하남 더샵 에디피스라는 아파트가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거의 1000세대가 되는 규모고요. 지금 초신축입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그냥 신축처럼 생겼고요. 이곳이 원래 가격이요, 이 하남의 미사의 대장 아파트, 미사강변 센트럴자이, 미사강변 푸르지오 이런 아파트들보다 더 쌌어요. 오히려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파트들과 비슷한 실거래를 기록하면서 호가는 더 세게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1, 2억 더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호가를 높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실거래가 갑자기 높아진 이유가 뭐냐? 이게 여기로 3호선이 들어옵니다. 하남시청역이라고 보이시죠? 교산지구를 통과해서요, 마지막에 하남시청역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더샵 하남 에디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5호선 초역세권이기도 한데 향후에 3호선 초역세권이 될 단지이기도 하죠. 이 3호선 연장은 아직 물론 건설사와 계약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입찰이 다 끝나고 심사 중이어서 이제 곧 계약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 계약 이후에는요, 이제 돈이 걸린 거기 때문에 바로 실행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이 아니라 이제 곧 실현될 호재다, 확정된 호재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런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5호선도 강남 접근성이 높아질 거라고 했죠. 9호선의 간접 호재로. 그런데 이 3호선은 바로 강남으로 연결되는 노선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수서로 연결돼요. 이 수서 같은 경우는 2030년 되면 GTX-A 뚫리면서 삼성역으로 바로 한정거장으로 될 곳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는 곳이죠. 근데 구축밭에 신축? 이렇게 되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정말 하남에서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자, 하남의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하남의 주인공이 된 지역, 바로 가미지구예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하남의 원도심에 있던 분들은요, 가밀지구가 처음 개발될 때 여기는 그냥 송파라고 했어요. 왜냐면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안쪽으로 바로 들어오면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는 곳이 들어옵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옆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있고요. 이 옆쪽에는 방이동 학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 가미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밀지구 같은 경우 송파나 다름없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큰 교통 호재는 여기에 3호선이 들어옵니다. 개발 호재 탭을 누르면 가밀 10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3호선이 지금은 오금역까지 오는데 이게 연장이 돼서
이 송파 레미니스 1단지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밀지구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단샘초등학교랑 가밀파크 센트레빌 앞에 여기 신설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장은 이 가밀파크 센트레빌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남 같은 경우는 소셜믹스 입지고, 이 소셜믹스 입지에서는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더 크다. 여기도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 힐스테이트 포에시티가 지금 1000세대 정도 되는 규모고요. 2020년도 이제 7년차 이제 준신축에 접어드는 시점이에요. 여기 보면 이 힐스테이트도 이 공간거리가 쫙쫙 넓게 대단지처럼 쾌적하게 벌써 생겼죠. 그리고 이 단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언뜻 지도로 보면은 이 가밀파크 센트레빌이 더 가까워 보이지만, 이 센트레빌에선 길을 한번 건너야 되는데, 이 포에시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길을 건너지 않고 바로 초등학교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거리에 여기 생길 예정이지만, 비록 역과는 조금 2, 3분 정도 더 멀지만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에 초등학교를 길 건너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아파트, 이게 이제 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격이 지금 16억 1,500으로 찍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가는 지금 18억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미사의 대장을 넘어서 이 아래 위례가 있습니다. 위례에도 제가 하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례 하남의 이 대장으로 뽑히는 유명한 단지가 위례 롯데캐슬이거든요. 그 친구랑 지금 실거래도 비슷하고요. 호가도 비슷해요. 이 가미지구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작은 지구인데 어떻게 위례랑 비슷할 수 있어? 이거 거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위례가 갖지 못한 3호선이라는 엄청난 교통 호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통 호재가 이제 실행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 가미지구가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남의 약점이 뭐죠? 이미 신축은 다 들어왔다. 지난 상승장에서 다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는 들어올 신축이 없다. 이게 약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죠. 이제 향후 10년 이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커다란 신도시가 바로 이 가미지구 옆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남 교산지구죠. 여기 교산지구 보면요, 3호선이 이렇게 3개가 통과가 하게 돼요. 충국역, 교산역, 신덕풍역. 그래서 여기는 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뉴타운을 말씀을 드리면서 뉴타운의 규모도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가미지구나 이 미사지구보다도 더 규모가 크죠. 거기에 3호선까지 들어가니까 여기는 적어도 이 가미지구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게 되겠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미래의 교산의 대장은 어디일까? 그런 것도 한번 지도에서 한번 보시죠. 이 지도 탭을 보면요, 지적 편집도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일반 상업지구 빨간색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주택 자리 옆에 이 초등학교가 있죠. 이 신덕풍역 보면은 이 옆에 이 공동주택이 있고 초품화인 단지들, 요런 블록이 이제 향후 교산 신도시의 대장이 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교산역이 있는데, 이 교산역 주변에는 상권이 형성이 돼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공동주택이 바로 교산역 앞에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규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다라는 게 있지만, 이 초등학교를 바로 끼고 있고 교산역과 가깝고, 이런 단지들이 이제 대장이 되겠죠. 충국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커서 대단지가 들어올 것 같은데 초등학교가 조금 멀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교산역에 초품화인 단지, 이런 단지들이 이제 인프라도 만약에 여기가 학원가가 된다면 이제 대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보시면서 언제 이 청약이 뜨면 내가 여기에는 꼭 청약을 넣어봐야지,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교산 신도시의 좋은 자리들은 청약이 지금 아직 뜨진 않았는데요. 뜨게 된다면 본 청약 때는 전용 84 기준으로 7억에서 8억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옆에 가미지구에 있는 이 신축 84 단지들 얼마였죠? 지금 16억에서 호가는 18억 정도 한다 그랬죠. 지금 들어온데도 8억에 내가 분양을 받게 되면 바로 2배가 되는, 요즘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로또 분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중에 최고 입지는
이제 교산 신도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때쯤에는 2배가 아니라 3배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니까요. 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미지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가미지구 바로 밑에는요, 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거여마천 뉴타운이에요. 여기 보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이 친구가 거마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인데, 이 대장 아파트의 가격과 힐스테이트 포엘시티가 20% 정도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아마 이 차이를 유지하면서 계속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데 잘 따라가지 못할 때, 20% 이상 가격이 벌어졌을 때, 그때가 가미지구의 싼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거마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헬리오시티 거의 3개 가까운 규모, 커다란 규모로 지금 브랜드도 DH가 들어가는, 유일의 다음으로 2번째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곳들은 가격이 지금 가격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가미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가미지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1억부터 8억까지 수도권에 있는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지금 당장 사야 될 곳을 추천드리는 라이브 강의를 6월 24일 오후 8시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